안녕하세요. 통증 닥터 백선생입니다. 오늘은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하나를 아셔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통증 유발점입니다. 트리거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 통증 유발점이 원인이 돼서 다양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것을 바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증상에는 국소적인 근육통, 그리고 그거에 따른 연관통이 있고요. 연관통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경직이나 운동 가동이 제한이 된다거나 근력이 저하된다거나 또는 발한이나 혈관이 수축되는 자율신경계 증상 같은 것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통증 유발점이라는 거는 근육과 근막, 그리고 근육과 근막의 단단한 띠, 그걸 타우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안에 결절이 생기게 되면서 뭔가 민감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이 자극이 돼서 다양한 증상들을 야기하는 것을 바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밑에 그림을 하나 좀 그려놨는데요. 이거는 바로 근육을 말하는 거고요. 근육이 이렇게 근육 섬유들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단단한 띠, 타우밴드를 나타내는 거고, 그 안에 이렇게 노듈 형태의 결절이 발생하는 거를 바로 이 통증 유발점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노듈이라는 거는 근육의 근섬유에 분절들이 있는데, 그 분절들이 이렇게 단축이 되게 되면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어떤 덩어리를 하나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걸 바로 노듈이라고 결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되게 전형적인 근근막 통증 증후군을 나타내시는 분들은 이렇게 촉지를 하다 보면은 정말 이 결절이 만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톡 하고 건드리게 되면은 정말 환자분들이 움찔하면서 그 점핑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형적인 점핑 사인을 나타내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 통증 유발점이 생기는 통증 유발점이 있다라는 거에는 대부분 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통증 유발점이 생기는 원인, 그리고 통증 유발점이 왜 증상들을 초래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얘기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가설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설들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제가 조금 근막에 관련돼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근막이라는 거는 이렇게 근육이 있으면 근육을 둘러싼 막을 이제 근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육과 근육 사이에 이렇게 경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근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근막 사이사이에는 신경도 지나가게 되고 혈관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근육이 긴장되고 하다 보면은 이 근막 사이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경과 혈관들을 누르면서 허열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근막의 주요 성분인 하이알루로난이라는 애가 이런 허열 상태에서 산성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차 단축이 되고 응집돼서 근막이 치밀해지게 됩니다. 근막이 치밀해지게 되면은 근막이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굉장히 경직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바로 통증 유발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근막을 좀 풀어주는 다양한 치료들도 많이 행해지게 있고요. 저도 그 근막 조국이나 이런 원인이 될 만한 곳들을 찾아서 주사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면은 생각보다 호전 양상은 조금 꽤 있는 편이어서 간간히 저도 행하고 있는 주사 치료 중에 하나가 되기는 합니다. 원인을 조금 살펴보자면, 원인은 근육의 외상, 운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이랬을 때 다치거나 또는 교통사고 같은 걸로 크게 외상을 입거나 했을 때 이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도하게 만성적으로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다 보면은 몸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근근막 통증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 이상, 우리가 나쁜 자세들을 조금 행하게 될 때 긴장도가 높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신체 구조의 이상, 뭐 골반이 틀어진다거나 아니면 측만증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도 근근막 통증 증후군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나 약물 같은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관절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허리에 그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질환으로, 또는 뭐 내분비적으로 뭐 갑상선 질환이 있다거나 뭐 이런 다른 질환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거를 2차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연관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본다고 했는데요. 한번 해보자면, 우리가 가장 흔한 근근막 통증 증후군을 이제 떠올릴 때, 이제 이런 자세, 나쁜 자세나 이런 것들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목 뒤쪽으로 굉장히 통증을 야기하고, 뭐 단단하게 뭐 만져진다, 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게 승모근인데요. 우리가 나쁜 자세나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런 걸로 나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은 이 승모근 쪽에 통증 유발점 같은 것들이 잘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승모근에 통증 유발점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경추성 두통이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목이 긴장이 되고 목이 안 좋으면서 이것들의 통증이 이제 두통으로 나타나는 거를 경추성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승모근이 이제 통증 유발점이 발현이 됐는데, 통증은 이 후두부 쪽이나 아니면 뭐 이런 관자놀이 또는 턱관절 이런 쪽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두통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바로 연관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통증 유발점이 아닌 그 다른데, 연관돼 있는 다른 곳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걸 바로 연관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승모근으로 인한 두통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고요. 허리 쪽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허리를 그린 거고요. 이 허리 이제 척추뼈 옆쪽으로 허리 네모근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쪽에 통증 유발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여기에 통증이 아니라 이런 골반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연관통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어르신들이 이게 골반이 아프셔서 오셔서 이제 원인이 되는 게 이제 이 허리 네모근일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쪽으로 이제 치료를 해드리면은 이제 뭐 골반이 아픈데 왜 허리를 치료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이런 연관통 때문에 이제 그쪽 부분을 치료를 하면서 통증의 호전이 어느 정도 생기는지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고요. 치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치료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일단은 근근막 통증 증후군은 발생이 됐을 때 즉각적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스트레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좀 풀어주다 보면은, 그때그때 풀어주다 보면은 호전이 꽤 좋은 편이고, 또는 이제 찜질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찜질을 하다 보면 이제 근막들이 조금 이제 풀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마사지와 찜질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이 너무 확실한 결절도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마사지나 뭐 찜질, 뭐 스트레칭 이런 걸로 쉽사리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쪽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통증 유발점 주사 라고 해서 TPI라고 얘기를 합니다. TPI는 트리거 포인트 인젝션이라고 해가지고요. 통증 유발점 주사를 TPI 주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결절이 만져지게 되면은 그 결절에다가 이렇게 주사 이제 바늘을 이렇게 툭 찌르게 되면은 정말 순간적으로 이렇게 움찔하는 게 확실히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 부위를 잘 찾아서, 트리거 포인트를 잘 찾아서 이렇게 주사를 해주면은 생각보다 효전 정도는 꽤 큰 편이고, 한두 번 정도면은 꽤 효과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통증 유발점을 이제 생기게 된 원인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만성적인 사용이나 뭐 스트레스나 뭐 자세가 이상하거나 뭐 어떠한 원인이 있을 텐데, 이렇게 치료를 해주고 뭐 호전이 됐어도 똑같은 원인이 될 만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다 보면은 결국은 또 다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심한 게 직업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경우가 가장 크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이제 직업들을 행하게 될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또 생기면은 또 주사 맞고 좀 호전되고 또 일하시고 반복되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때그때 그날 스트레칭이나 찜질이나 마사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바로바로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업무에 지치고 막 이러시다 보면은 이제 쉽사리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가장 좋은 치료는 그때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은 치료가 됩니다. 오늘은 근근막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많은 분들께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합니다.